학부모님들은 주로 학원에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나요? 이 학원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이 학원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하나? 이 학원은 어떤 교재를 사용하나? 이 학원은 어떤 프랜차이즈인가? 등등 기준이 매우 다양하겠죠?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봄빛 날개에서는 그럼 뭘 배워요? 배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부모님들이나 교육계에 있는 분들조차 봄빛 날개의 프로젝트 수업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학원이라는 곳은 확실한 교육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맡기는 만큼 명확한 구조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커리큘럼이 정말 아이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을 업로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이라 하면 아이들의 성적 관리를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교육에 발을 들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은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은 흔히 평균적인 아이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물론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 아이의 방식에 딱 맞게 설계된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교사나 강사로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나온 교육 계획안대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기관들이었는데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 내에 진도나 교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정말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커리큘럼보다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교사가 주어진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런 반짝이는 창의력을 모른 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교재가 아무리 좋고 커리큘럼이 아무리 좋아도 교사는 결국 정해놓은 교육과정에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업체나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계획안대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내가 교사가 아닌 생각하지 않는 앵무새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상 점수를 올려야 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교육 방침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활동의 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면 아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한 대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성인이 된 부모님과 우리 세대의 어른들을 잠시 돌아볼까요? 부모님들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열광하는 좋은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종종 얘기하는 에피소드 중 하나인데요. 실습생이나 신입교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일을 함께 하게 되죠. 저희 반으로 온 한 실습생이 점심 식사 후 멀뚱멀뚱 있길래 선생님 아이들 양치하는 것 좀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아이들 곁에서 두 손 모아 공손히 서서 아이들 양치질하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가 교육계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과 함께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시험에서
수석, 차석이었다고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다른 선생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의사소통이라든지 사회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창의력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의사소통 능력도 좋으려면 험난한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인지적인 측면도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얼마나 배웠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웠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커리큘럼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커리큘럼만 따라가는 교육은 결국 개별적인 아이의 흥미, 속도, 필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아이는 각기 다른 재능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속도로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모른 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커리큘럼 중심의 교육은 때로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찾는 기술만을 가르칠 수 있지만 세상에는 정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배움은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아이들이 흡수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배움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배움은 시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질문과 탐구 그리고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세상을 탐험하며 얻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깊고 지속적인 배움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봄빛 날개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봄빛 날개에서는 아이들이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특성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결국 무엇을 배울지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왜 바람이 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 하나가 새로운 탐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왜 바람이 부는지 정답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배우는 방법과 문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을 느리고 더디더라도 격려하는 것이 봄빛 날개의 역할입니다. 맞춤형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어떤 학원 홍보 전단지에도 모두 붙어 있죠. 그러나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맞춤형 수업은 아이가 가진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아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탐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시행착오와 삼천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선생님과 아이, 그리고 부모님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커리큘럼보다 사람을 믿는 교육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1년 단위로 담임을 맡을 때마다 땡땡이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믿고 지지해주면 반드시 1년 뒤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봄빛 날개는 정해진 커리큘럼보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신뢰하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부모님께서 커리큘럼이 아닌 선생님과 아이를 믿고 응원해 주실 때 아이들은 스스로의 날개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배움은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봄빛 날개와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